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시가 성동구 금호 21구역과 중구 신당 10구역, 동대문구 전농 9구역 등 강북권 주요 재개발 지역 정비 계획을 잇따라 확정했습니다. 서울시의 정비사업 촉진 정책인 신속 통합기획에 도움을 받거나 공공 재개발 방식을 도입해 지지부진한 재개발에 속도를 붙일 계획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과 올해 1월 집합건물 임차권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수는 전국에서 4,400여 건으로 1년 전에 3.5배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지난해 4분기 서울 강남의 오피스 임대료 급등으로 여의도 등 타 권역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피스 매물의 신규 공급이 줄어들며 올해도 공실률은 떨어지고 임대료는 오르는 현상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무슨 일을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숨이 이 턱끝까지 차올랐다라고 말할 정도로 숨이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숨 고르기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 전통 무술이죠. 택견에서는 이 숨 고르기를 몸풀기 자세로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마음의 평화까지 좀 찾아가는 시간을 갖는 거라고 합니다. 자, 한 주의 중간 이 수요일 가장 지치기 쉬운 날인데요. 여러분께서도 코로 깊게 숨 한 번 들이마시고 또 입으로 내뱉으시면서 숨 고르기 하시고 또 부동산 투자에도 그런 숨 고르기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함께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우리가 하는 숨 고르기는 참 좋은 마음을 편하게 하는 거지만 또 부동산 시장의 숨 고르기는 이게 언제까지 좀 이어갈지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언제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움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시장도 숨 고르기가 시작됐습니다. 2022년 폭락장에서 이제는 이 시장 자체가 조정 시장으로 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고민과 또 부동산 시장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 시간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한테 직접 부동산 시장과 여러분의 고민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겠고 여러분의 상담 내용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숨 고르기 하면서 마음의 평화만 얻는 게 아니라 이 머릿속으로 복잡했던 내용까지 정리가 된다면 참 좋겠지요. 부동산 시장의 이야기 전문가의 도움 받아서 여러분 머릿속에 복잡한 내용들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지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전화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수요일 이 시간은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 앞서서 먼저 부동산 시장의 노하우를 좀 키워보는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최근에는 이 아파트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급매물들이 좀 나오고 그러다 보니 이 재건축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관심 갖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보니까 이 똑똑한 소비자분들이 많아서 재건축 아파트 하면 용적률을 좀 따져봐야지 이런 고민들도 참 많이 저희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재건축 아파트 투자에 접근할 때는 어떻게 좀 접근해 보는 게 좋은지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에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매 순간에 다양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2022년을 보시고 아파트 시장을 봤다라면 굉장히 절망적이고 하락 이런 부분만 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 2022년 같은 동일 시점에서 내리는 지역 내에서도 오르는 부동산들이 있죠. 어떤 토지의 가격이라든가 재개발 지분 가격이라든가. 그래서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난 것들을 이해하고 전략적 대응을 하는 게 부동산 투자인 것 같고요. 부동산 세계에는 자산 증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단순한 내 집 마련 부분에서 또는 내가 현금을 가지고 은행에 두는 거 또는 주식에 두고 이런 것처럼 부동산도 하나의 투자의 대상이 되지요. 그런데 그동안 지난 4, 5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면 마치 이 사회적 어떤 큰 부정적인 사람이라든가 투기꾼으로 몰려가지고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그러한 분위기로 많이 왔었죠. 하지만 내 집 마련은 어차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나름대로 부동산을 투자하고 또 부동산을 또 업그레이드하고 또 좀 더 좋은 조정시장을 또는 좀 더 나은 시장을 그렇게 하락하지 않고 내 자산 증식을 노력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부동산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락하는 지역이 있고 또는 일부 상승하는 지역도 있고 보합세를 유지하는 그런 숨고르기 시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눈에 띄는 것이 아파트 시장 한 부분을 본다면 재건축에 관심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아파트 재건축 시즌이 시작된다. 용적률만 보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어떤 투자를 할 때 한 같은 시간 내에 우리가 고려할 사항들 이런 팩트들은 고려 사항들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런데 보통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초보 전문가들은 자기가 이 재건축에 대한 경험이 없고 분석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용적률만 봐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려고 하면 돌아다니면서 그냥 용적률만 많이 보지요. 그런데 이것은 물론 투자의 어떤 성공에 있어서 비례적 관계의 일부가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용적률과 그리고 또 그 지역의 특성, 그다음에 그 지역의 개발 성향, 그다음에 인근의 호재,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모여져서 내가 투자한 이후에 재건축이 됐을 경우에 어떤 시세를 형성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고 사람들은 사업성이니 이런 것만 보는데 궁극적으로는 내가 산 지역의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됐을 때 가격이 얼마나 오르느냐 그리고 심리적 가격인 프리미엄이 얼마나 오르느냐가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중에서도 요즘 그 용적률을 좀 많이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용적률에 약간 허구 그리고 용적률에 볼 때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까 합니다. 지금이 이제 재건축 시즌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상 재건축이 과거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재건축은 진행이 됐었죠. 그런데 재건축이 진행되려면 까다로운 안전진단, 특히 1차 안전진단이야 좀 쉽지만 2차 안전진단이 정밀 안전진단이 매우 까다로워서 내가 양질의 또는 좋은 아파트 좀 한번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계속 지연돼 왔었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이 아파트 공급량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선상에서 지금 공급이 지금 현재 이렇게 원활하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땅이 없죠. 그래서 이 공급을 늘려주는 방법 한 방편으로는 재건축을 통해서 용적률 상향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공급량을 좀 더 늘려가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이제 정책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규제는 좀 풀어서 시장이 좀 이렇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경제 활성화를 좀 추구하면서 가격이 너무 오르지 않도록 그 고금리 정책은 유지할 걸로 보이고 고금리 전체 유지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자금 또 구매력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면 또 가격이 오르겠죠. 오르는 것은 시장에서 내가 원하는 주택,
내가 원하는 양질의 아파트 이런 부분이 없을 때는 또 시장이 불균형 오겠죠. 그래서 수급 불균형이 온다고 하면 또 가격 상승이 일어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고자 나름대로 서울 내에서 지금 현재 재건축 그리고 인기가 좋은 일기 신도시 이런 지역들에서 재건축을 하기 위한 규제 완화 그리고 용적률을 상승시켜주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공급량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불안감, 내 집이 내가 살 집이 혹시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일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내 월급 오르고 물가 오르고 이자 오르고 막 그러면 이자가 오른다라는 것 곧 어쨌든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거고 인건비의 상승을 일으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5년 10년 가게 된다면은 결국은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상승하더라도 좀 안정적 상승을 기하려고 하는 게 어떤 정부의 정책이고 노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정부에서 뭐 20년 된 아파트도 이제 재건축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국가적으로 조금 낭비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 조정 시장은 만들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요. 일단 2013, 14년부터 상승기를 거쳤고 2019년 하반기 그죠? 2019년에 한 조정 시장이 왔다가 금리가 낮춰지면서 다시 21년 꼭지를 하고 2022년 이때 급락을 했죠. 뭐 30-40% 급락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올 시장 지금 현재 2023년 시장을 보니까 다른 지역은 내리는 데가 좀 있고 폭락하는 데도 있겠지만 지금 서울의 시장은 조정장, 보합세를 유지하는 장이 됐다. 그래서 거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늘어난 것 같은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들어가서 보시면 거래량은 좀 매월 이 두 달째 되고 있는데 다소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점 아마 바닥이랄까요? 아니면 급급매라고 할까요? 급급매들은 많이 소진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르면 두 가지 현상이 좀 보이는데 재개발과 재건축 시장이 좀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많이 오를 때 2020년부터 재개발 시장에 대한 인기가 많이 늘어났죠.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높으면 내가 투자할 돈도 없을 뿐더러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나는 내가 정말 서울에 내 집 하나 못 갖고 평생 사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두려움들 때문에 서서히 재개발 시장에서 뭐 5년 10년 내다보고 아파트 되는 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재개발 시장이 2020년부터 뜨겁게 달궈졌고 현재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렸다고 30% 40% 내렸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 13억에서 15억대 하는 30평대 아파트들을 보면 여전히 가격이 내려가지가 않고 오히려 지금 현재 내가 막상 살려고 하더라도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건데 대출이 너무 비싸다는 걸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고 정말 개발이 많은 광역구역에서 개발이 일어나는 그런 재개발지를 투자하는데 특히 인기가 좋은 용산이라든가 아니면 강남 일부 그다음에 뭐 마포, 한강변 이런 쪽으로는 재개발이 여전히 투자가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동안에 작년과 올해 이 거래량을 일으키는 아파트는 10분의 1 정도로 거래량이 줄었다 한다면 오히려 재개발 시장의 가격이 좀 더 오르고 거래량이 좀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정 시장이 이제 계속 될 경우에는 두 가지가 병행해야 되죠. 오던 재개발은 계속적으로 재개발 쪽으로 가서 새 아파트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고 또 재건축 시장에서 나는 지금 빌라 같은 경우나 이런 재개발 시장은 노후 주거지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좀 규모가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가셔서 몸테크 내가 좀 더 깨끗하진 않더라도 한번 집 뭐 도배 장판 좀 잘하고 살면서 재건축으로 간다.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들은 대부분 위치가 좀 좋은 쪽으로 있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스타트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재건축을 하려고 하니 이게 언제 될지 모르고 안전진단인 이런 분들은 모르니까 규제가 풀어진다고 하면 그쪽이 좀 더 재건축이 빨리 되겠지, 구역 지정이 되겠지 하는 쪽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현상을 보이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재건축과 재개발의 투자의 특성을 보면 구역이 지정되고 보통 보면은 이게 예정지, 항상 투자에서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은 예정지에서 구역 지정 단계로 갈 때가 가장 많이 오르고 소액으로 투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역 지정되고 나면 추진이 조합인가, 그다음에 건축 심의 사업 시행인가, 그다음에 관리 처분, 그다음에 이주 및 철거 공사해서 준공이 나는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는 시점에서는 예정지에서 구역 지정으로 넘어가는 단계, 그다음에 또 많이 좀 두 번째로 많이 오르는 단계는 추진위에서 조합 인가 단계로 많이 오르죠. 나머지는 이제부터는 이 이후로는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꾸준히 오르고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오르죠. 항상 우리가 재개발이든 재건축을 투자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개발이 진행이 돼서 오르는 게 아니고 이 준공 이후, 입주 이후에 어떻게 오를까 하는 걸 그러니까 시세를 예측하는 게 가장 좋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요인들이 여러 가지 투자의 성향과 투자의 목적과 투자의 가능성, 사업성을 만들어주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입주했을 때 가격이 얼마나 올라주느냐, 그게 심리적 프리미엄이라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선호도가 높아져가지고 그 지역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나머지 이 준공 이전까지는 공사비, 땅값, 인건비 이런 거기 때문에 물리적 가격이기 때문에 추가 부담금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뭐 하는데 뭐 사업성 좋네 안 좋네 따지고 다녀봐야 결국은 추가 부담금 1억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 물리적 가격에 대해서 사업성을 따진다라는 건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 다만 이 준공 이후에 내가 추가 부담금을 3억을 냈던 4억을 냈던 이 준공 이후에 얼마나 올라줄 거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는 꼭 이 준공 이후에 가격이 높아지는 지역을 찾는 게 중요하겠고,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시면서는 꼭 입주하고 나서 뭐 팔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예측된 가격이 높다라고 한다면 중간에서 손절매를 하더라도 내가 많은 돈, 나의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여하튼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제 재건축 시즌이 됐는데, 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투자 어떤 지역을 할 거냐, 어떤 규모, 어떤 아파트를 할 거냐를 많이 따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적률이라는 부분을 많이 따지게 됩니다. 용적률이 여러분들이 용적률에 대해서 제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 많이 주안점을 두라고 하냐면은요, 이 어떤 아파트가 이렇게 단지 규모가 있습니다. 똑같이 A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지역도 이렇게 있는데 똑같이 A 지역이나 B 지역이 땅이 똑같이 1만 평이에요. 1만 평. 10,000평인데 세대의 수가 100세대가 들어있고 둘 다 똑같이 100세대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용적률이 170%고 이쪽은 용적률이 240%예요. 만약에 이 재건축을 하고 나면 어디가 사업성이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 같은 지역이라고 한다면 같은 지역 내 개발 이후의 시세가 같은 지역이라 한다면 같다. 용적률 170%짜리가 더 사업성이 좋은 게 아니고 1만 평의 세대수가 100세대가 있으니까 똑같이 한 세대당 100세대니까 똑같이 100평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1000세대면 1000세대면은 1000세대가 있다고 하면 10평씩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적률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100세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저쪽 상계동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상계주공이라든가 보면은 100세대가 있는데 18평짜리로
100세대가 있다라 한다면 당연히 작게 짓고 세대 수는 100개가 170%가 되겠죠. 그 대신 이 작으니까 가격은 땅 지분값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똑같아요. 거의. 그런데 전세 가격이 매우 낮죠. 살기도 불편하죠. 작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인들 투자는 용적률이 높은 240% 쪽으로 사야만 더 투자 수익률이 높다. 왜냐하면 이 34평짜리는 가격은 거의 비슷하지만 전세 가격이 높아서 실투자금, 분모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용적률 240%는 사람들이 많이 외면을 해요. 무조건 뭐 어디 200% 이하만 찾아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같은 1만 평 내에 얘도 용적률 170%지만 100세대가 있고 얘는 용적률 240%지만 100세대가 있기 때문에 땅에 갖고 있는 지분은 역시 세대당 100평이다. 다만 뭔 차이가 있느냐? 얘는 18평으로 지어서 성냥깍대기처럼 지었고 얘는 34평으로 지어서 거의 2배로 지었기 때문에 용적률만 높은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구역 그 재건축 아파트들 보면은요 작은 평수가 숫자 가구 수가 되게 많은 것들을 이런 거보다는 좀 큰 평형이 많이 있다라 한다는 것은 각각 세대당 갖고 있는 평균 대지 지분이 크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비교를 통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가장 보통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용적률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계산을 하셔가지고 전체 이 단지가 갖고 있는 대지 규모하고 그다음에 요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그 세대수로 나누어서 평균적으로 세대수당 한 세대당 몇 평 정도의 땅을 갖고 있겠구나 그렇게 보시고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좀 더 용적률을 무시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투자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때 말씀드렸죠. 궁극적으로는 A 지역과 B 지역이 같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사업성도 같고 프리미엄도 같겠지만 만약에 A 지역이 뭐 강남이고 B 지역이 경기도라고 할게요. 세대수 같고 용적률 같다고 해서 사업성 같은 거 아니죠. 나중에 입주 후에 프리미엄은 당연히 강남 쪽이 높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 부담금은 더 높다 할지라도 프리미엄이 더 높으니까 투자 선정할 때는 더 이쪽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지금 강남과 경기도를 비교를 했는데 같은 예를 들어서 은평구 같은 내에서도 아니면 도봉구 같은 내에서도 A 지역은 지금 당장은 노후돼 있지만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서 입주 후에 학원가가 발전하고 학군이 발전할 수 있다라 한다면 더 프리미엄이 높겠죠. 그리고 B 지역은 같은 도봉구 내에 있지만 전체 주변이 빌라촌으로 형성되거나 저소득층으로 형성되어 있는 남한 아파트를 지었다. 그러면 새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있겠지만 지역이 주는 프리미엄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계산이 돼야만 한다. 그래서 요 재건축 투자하시는 분들 항상 좀 그 마지막 그러니까 준공 이후에 내가 입주했을 때 어떤 시세, 어떤 프리미엄이 만들어질 건지 그 상상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상상력도 엄청난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그림은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시장이 지금 현재 올해 2023년에는 재개발 시장과 재건축 시장이 같이 갈 거고요. 요 재건축 시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현재 재건축 그 선정 기준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공급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발생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요 그림을 해서 재개발도 또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단독주택 이게 단독주택만 형성돼 있는 대지 지분 30에서 60평대를 단독주택만 있는 지역들은 거의 재개발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느 정도 여기에 있는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빌라나 연립주택으로 좀 만들어 주어서 어느 정도 조합원 수가 만들어졌을 때 동의율 75%를 끌어갈 수 있고 이런 땅이 대지가 50% 이상이 넘어갈 때 재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독주택과 빌라가 형성되고 나서 노후된 그런 주거지가 대부분
이렇게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 이 다 빌라와 단독주택 아파트가 되는 부분을 1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노후화되면 재건축으로 갈 수 없는 것들은 리모델링으로 하겠죠. 2번. 그다음에 아파트에서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으로 갈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다라면 요게 재건축이 3번이라고 한다라면, 일반적으로 동일 지역 이내라고 한다라면은 1번 재개발로 투자를 해서 아파트가 되는 게 가장 가격 상승이 높고, 두 번째는 같은 동일 구역 내에서 비교했을 때는 아파트에서 재건축 또 아파트로 갔을 때가 가격이 두 번째로 높더라. 그리고 아파트에서 아파트 그냥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그 시세를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 덜 오르더라. 이런 부분들 좀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적은 돈으로 재개발을 투자하시고 어느 정도 돈 있고 주거도 하셔야 된다면 재건축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또 저희에게 상담 문의 주시는 내용 중에 이 재건축 아파트와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정리해드렸습니다. 용적률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완성됐을 때를 좀 상상해보고 상상력이 필요한 투자를 해보자라는 조언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와 함께 이 투자가 안전한 것인지, 이 내 집 마련이 정확하게 내가 판단한 것인지 검증받아 보는 거겠죠.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서울 지역에 이제 좀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차인원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이 이번 주 금요일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무료 세미나 안내 좀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그 투자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힘들죠. 그리고 방법론도 좀 어렵고,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용적률을 봐야 될 거냐, 그리고 향후에 발생될 그 내 프리미엄이 얼마 될까, 이런 부분들 계산하기 힘듭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다뤄보고 싶고, 지금은 이렇게 보합장, 조정장인데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전개되면서 향후 2023년, 24년, 25년이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흘러갈 건지 부동산 전망까지 같이 해보는 시간 될 테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부동산 지식 넓히고 안목 넓히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어느 쪽으로 크게 좀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면 내가 판단하기가 쉬울 텐데 이리 가는지 저리 가는지 잘 판단하기 힘든 게 바로 요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의 시기를 더 예측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 됐는데요. 이럴 때 전문가의 힘이 필요하겠죠. 차인원 대표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주 금요일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일부 남은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과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하나하나 해결해보는 시간 이어갈게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예, 저는 한 60대 중반인데요. 저는 신도림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자녀한테 그 저가 양도를 하고, 네. 제가 이거를 받은 돈하고 제 돈하고 합치면 15억 정도 되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좀 전망 좀 있고 그냥 재건축도 저는 괜찮아요. 그럼 네. 어디로 어느 아파트를 이렇게 해서 지역도 그냥 아무 지역이나 저는 갈 수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걸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주하시는 집은 자녀분께 양도하고 여유자금이 총 15억인데 투자 측면에서 조금 실거주하면서 어떻게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까? 대표님과 한번 하나하나 계획 세워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주 우리 신전자님은 자녀분들도 다 잘 되고 본인도 안정적으로 잘 설계해 온 것 같고요. 원하는 바를 다 이루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그 15억 정도 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재건축 아파트 좀 낡았지만 그냥 가서 사는 것도 괜찮죠? 예. 예, 이게 세상에 내가 사는 집, 깔고 있는 집이 매년 가격이 오른다라는 그 기대감과 희망도 엄청 즐겁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한강 쪽으로 좀 하고 싶어요. 한강. 네. 한강은 아주 귀하죠. 이 한강이 넓기도 하고 길기도 한데 내가 살 아파트 할 만한 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딱 떠오르는 데가 그 금액 따라 한다라면은요. 그 응봉동 아시죠? 네, 네. 응봉동. 제가 투자하라고 할 때는 요 응봉역이 있는 데인데요. 네. 여기가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한남 뉴타운 아시죠? 이제 올 네. 3월 달에 한남 뉴타운 3구역이 관리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관리하면 곧 2주가 나요. 그래서 한남 뉴타운 여기 비싸죠? 네. 명품 주거 지역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다음 좀 비싼 데가 옥수동이 좀 비싸죠. 네. 그 다음 금호동. 금호동 건너뛰고 나면은 여기 행당동. 지금 행당동 가면은 행당 6구역, 7구역 입주한 데도 있고요. 여기가 재개발로 인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옛날하고 완전 달라요. 그리고 요즘 뭐 가격 폭락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좋은 지역들은 가격을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제 무학여고 있는 행당역에서 이쪽 그 청구역까지 바로 위에가 이게 도심인데 여기는 그 경의선, 중앙선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3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조금 거리는 먼데 바로 그 옥수역 한정거장 가면 응봉역이 있어요. 네. 여기에 응봉 대림 1차가 있어요. 응봉 대림 1차. 네. 여기가 한때 17억까지 막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13억대 13억 한 13억에서 14억이면 40평대 아파트 살 수가 있는 금액이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왜 투자를 하라고 하냐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지금 단독주택 재건축이 바로 요 밑에 이렇게 있고요. 요게 이제 응봉 대림 1차인데 여기가 광희중학교, 응봉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고 역에서 도보로 한 5, 6분 정도 거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들 연세 드시면은 일단 지하철 가까워야 더 좋잖아요. 네. 그리고 병원도 가까워야 되잖아요. 네. 병원 여기서 가면 이렇게 순천 여기 저기 한남역 내리면은 바로 순천향 병원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건대병원도 이렇게 멀지 않고요. 그다음에 건너면 바로 서울숲 아시죠? 네. 서울숲도 있는데 서울숲 건너편에 삼표 레뮤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동안 시멘트 공급하는 골조 회사가 있었는데 그동안 여기가 이렇게 분진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여기가 이제 폐쇄가 돼가지고 철거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기에 관광 및 업무 시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동네에 안 좋은 혐오 시설이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응봉동에서 바라보는 서울숲 여기 중랑천 보이죠? 그 다음에 서울숲 보이죠? 그 다음에 바로 한강이 보이는 그런 구조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한강만 그냥 보이는 것보다 숲 보이고 한강 보이는 거 이게 가장 좋은 조망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한강도 보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압구정도 보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얘가 아파트 나이가 돼가지고 아직 재건축으로는 지정되지 않았는데 재건축이 되면 가격이 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물론 이 뒤쪽으로 보면 응봉현대라든가 응봉대림 2차도 있는데 기왕 우리 시청자님은 돈도 많으니까 응봉대림 1차 여기를 한번 재건축 도전해 보시고 여기 살기가 좋거든요.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매봉산 있잖아요. 큰 매봉산이 있거든요. 뒤에 이렇게 산이 있고 남쪽으로 물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걸 배산 임수로 보시면 돼요. 우리 보통 보면 뒤에서 찬바람 막아주고 촉촉한 물기 전달해주면 우리가 풍수상으로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세가 60대 이제 중반 넘으시고 하니까 풍수 좋은 곳에서 촉촉한 한강물 기운 느끼면서 살면요 감기도 안 걸리고요 천식도 없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풍수도 좀 쫓아가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소장님
그 사당동 그 대림 아파트도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네. 거기보다는 여기가 더 가는 게 더 좋을까요? 투자 제가 측면에서 보면요. 저는 사당 대림도 매우 좋습니다. 사당 대림도 이렇게 뭐 유치적으로나 제가 방송에서 사당 대림 많이 언급했던 것 같아요. 예, 수장님 많이 예,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기 좋다고 말한 사람이 비교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기도 재건축 대상인 건 확실해요. 위치 네. 좋고 직장인들이 좋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나중에 한번 집에서 생각하셔가지고 여기 그 동전에다가 앞면 뒷면 해가지고 넣어놓고 사당이 떨어지면 사당 투자하시고요. 사당 대림하시고 네. 여기 뒷면이 떨어지면 응봉 대림인데 제가 여기서 응봉 대림은 아직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이 회자되지가 않아가지고 가격이 좀 싸다. 그래서 투자 비용이 낮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 사당 대림은 소개를 많이 해가지고 아마 30평대가 좀 가격이 제법 나갈 거예요. 네. 근데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요새. 또 이제 재건축도 들어간다고 하면 또 제법 모르겠죠. 지금 네. 현재 서울의 전역에 작년에요 30% 40% 다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은 아니지만 더 떨어지지 않는 조정기가 한 1, 2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정기 드는 동안에 갑자기 재건축 된다고 확정되면 가격이 많이 오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1, 2년 동안에 나름대로 재건축 기운이 있어가지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곳 두 군데 말씀드렸으니까 둘 중 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네, 우선 생각하고 계셨던 이 사당 지역에도 투자 오케이 찬성 의견 드렸지만 투자 금액을 조금 적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지역으로 응봉동도 일러드렸으니까 함께 좀 임장도 다녀오시고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02-2638-3970번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예, 두 군데를 좀 여쭙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어딘가요? 예, 한 곳은 반포 1동 네, 731에 14고, 네, 또 한 곳은 중구 남산동 네, 15-4거든요. 네, 예, 그 두 곳을 좀 향후 전망과 네. 언제쯤 뭐 매도를 했으면 좋은가. 아, 지금 이거 두 개를 네,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건데 네, 반포 예, 예. 1동에 73-14호 그리고 네. 중구 남산동에 15-4호 예, 예. 네, 이렇게 두 개를 이게 다세대 주택일까요? 반포동은 빌라고요. 네. 여기 남산동은 조그만 주택입니다. 남산은 그럼 단독주택이고 네, 거주는 조그만, 어디 네. 쪽에서 좀 하고 계세요? 예, 전 남산동에 있어요. 남산동에서. 알겠습니다. 우선 거주하고 계시는 중구 남산동의 15에 4. 여기는 단독주택이고 그리고 하나는 그럼 투자 목적으로 반포 1동의 73-14호 가지고 계시는 건데 이거 두 개를 좀 어떻게 713-14입니다. 713. 713-14호요. 예, 예. 713-14호. 이거는 예,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빌라, 그러니까 다세대 예, 주택인데 예, 예.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운용 방안을 생각해 볼게요. 대표님과 예, 인사 예.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그리고 방송을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봐주세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그 중구에 남산동이 있나요? 남산동 있죠. 남자에 남영남 할 때 남산동. 남산동이요. 예. 매산 할 때 산. 예, 그렇죠. 여기 중국 남산 있잖아요, 남산. 네, 남산 알고 있어요. 예, 남산동 2가 15-4. 아, 남산동 1가요. 2가. 2가 예. 그쪽은 제가 지금까지 그 상담 처음 받아봐요.
아, 그러세요? 예. 그만큼 물어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한테 관심이 좀 덜하다. 그죠? 예, 그런가 봐요. 예, 가격이 좀 그러면 덜 올랐을 거다. 아마 뭐 고도 제한 뭐 이런 거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가격이 고도 제한 있고 하면 예. 거기가 자꾸 이 중구 이쪽이나 해운동 이런 쪽이요. 예. 이 남산을 우리가 보호할 옛날에 그 외국인 아파트를 막 없앴듯이 그런데 여기 요 동네는요 게스트하우스라든가 단독주택 좀 예쁘게 지어가지고 맑은 공기 마시며 살기가 되게 괜찮아요.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이거 목적이 거주 목적이에요, 투자 목적이에요? 글쎄 여기는 앞으로 이 계획이 어떻게 서울시에서 이런 지역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요것은 예. 땅은 좋은데 예. 이게 이제 항상 땅에는 그 용도 규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풀려야만 가격이 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몇 년 보유하셨어요 지금까지? 한 5년 됐지요. 5년. 예. 저 같으면 5년 전에 투자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거 뭐 빚 주고 빚 주고 안 갚아서 받은 거예요? 예, 그냥 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이 좀 실력자 같거든요. 예. 예. 일단 가져온 거 나한테 들어온 내 식구니까 네.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는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도 많고 예, 여기 맞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월세 받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시원장님이 단독주택이라고 했는데 예. 월세가 많이 나오면 보유하고 예. 월세 내고 세금 내고 하다 보니 다른 이 단독주택은 또 다른 주택에 뭐 종부세라든가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예, 받은 세금이 월세 받아서 종부세나 다 내고 나면 털고 나면 없다. 이럴 경우에는 매각하세요. 예. 여기는 알겠습니다. 재개발해야만 하는 곳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재미는 없을 것 같다. 저는 월세 적으면은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예. 반포일동은 투자 잘하신 것 같아요. 가로주택 사업에 들어가셨나요, 안에? 예? 가로주택 사업 구역에 들어가셨나요? 근데 전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713 번지면 아주 좋은 자리네요. 예. 가격 많이 올랐을 거예요. 언제 사셨어요? 그것도 한 4, 5년 됐지요. 4, 5년? 그러면 예. 싸게 사셨겠네. 그때 당시에는. 예. 예, 지금 여기 방 몇 개짜리예요? 투룸이죠. 투룸. 그때 예. 당시에 4, 5년 전이면은 한 3억 정도에서 전후 샀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은 여기가 6, 7억 정도 합니다. 아, 그래요? 노년역하고 신노년역. 그다음에 예. 여기 반포 자이가 있는데 반포 자이와 요 반포 일동 사이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예정돼 있고요. 예. 이것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호재로서는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 요인입니다. 예. 그리고 반포 일동이면은 아마도 신노년역 쪽에 한 요쪽에 있는 것 같아요. 713번지가. 여기는 지금 9개인가 10개 정도의 구역으로 해서 가로주택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가로주택 사업을 하는 게 좋냐? 단기적으로 아파트 지어서 그냥 급한 대로 돈 벌고 나오기는 괜찮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간다라면 이 동네를 이렇게 반포 자이처럼 통합 개발하는 게 좋아요. 통합 개발. 아, 예. 통합 개발.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여기 주민들이 두 파로 나눠져 있죠. 가로주택 빨리 해가지고 돈 벌고 나가려고 하는 파가 있고 예. 또 한 파들은 오래 살던 집주민들은 나 여기서 그냥 오래 살 거야. 그리고 예. 나도 반포 자이 아파트처럼 뭐 25억, 30억짜리 좀 지어가지고 밑에 지하에 커뮤니티 시설도 잘 들어오고 제대로 된 아파트를 짓고 갈 거야라고 하는 두 파가 나누어져서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고무적인 서로 부딪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나쁘지 않다.
중요한 건 가로주택으로 이미 구역이 제정됐기 때문에 이제 네. 더 이상 신축 빌라들이 나오지도 않고 더 나올 땅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계속 보유하시면 굉장히 우리 시청자한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보유 의견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두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상반된 의견을 드렸습니다. 우선 거주하고 계시는 집에 대해서는 월세가 좀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역적으로는 한 번쯤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반포 1동의 다세대 주택은 계속 긍정적으로 좀 가져가 봐도 괜찮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만약에 거주하고 계시는 집이 잘 매도가 된다면 그 이후의 투자 전략은 꼭 전문가와 함께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 지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2부까지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고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여러분의 고민 내용 접수받고 또 하나하나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은지 많은 분들께서 저희에게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시는데 또 이것 하나 궁금한 게 아니라 좀 부동산 시장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지식을 쌓아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차윤원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예정돼 있는데요. 어떤 분들 오셔서 좋은 정보 또 좋은 공부하고 가실 수 있는지 대표님 자세하게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은 코로나를 끝나지 않았지만 마스크를 걷어서 그런지 지난주에 한 40여 분 정도가 오신 것 같아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서 주로 많이 언급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 방송에서 언급하고 또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좀 더 상세하게 좀 상담해주는 상세한 설명도 해주겠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죠. 그래서 시장 전망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디테일한 분들 뭐 재건축 또는 재개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뭘 확인하고 또 어떤 전략으로 투자하는 게 좋은 건지 그다음에 어떤 지역이 지금 여러분한테 좀 더 좋은 지역이 될 건지 이런 부분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세미나에 오시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Q&A 시간이 있어요. 서로 궁금한 거, 답답한 거 모두가 좀 이런 시장에 대해서 가는데 막 요즘 너튜버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막 폭락이다 뭐다 막 머리가 아픈데 과연 이 머리 아픈 시장이 사실인지 이런 부분들 되게 궁금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다뤄주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서로들 인사하고 즐겁게 웃고 또는 웃으면서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편한 마음 오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모레 금요일 1시에서 위치는 서초구 여기 내방역입니다. 내방역 4번 출구 가까이 있으니까 1시에 오셔서 식사 든든하게 오셔요. 우리 그 시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2시간 정도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그냥 꽉 채워서 강의해 드릴 테니까 꼭 오실 때 볼펜 하나하고 A4 용지 하나만 가지고 오시면은 여러분들의 좀 유익한 거 좀 적어 가지고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차갑고 어렵지만 분명히 어려운 시장이 오면은 또 조정장이 오고 나면 또 상승장이 오거든요. 이 여러분들한테 지금이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의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무언가를 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준비하는 시간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이 세미나에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벌써 많은 분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늦지 않게 전문가와 함께 안정적인 투자 시작해보고 싶으시다면 이번 기회도 놓치지 말고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무료 세미나 문의 주시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부에서도 차인원 대표와 함께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살피기 위해 돌아올 테니까요. 많은 시청과 그리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1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